몸이 은빛으로 빛나고 얇고 우아합니다. 봄 햇살을 받으면 진짜 보석처럼 빛이 나죠. 일본에서는 봄의 전령서라고 불립니다. 벚꽃이 피기 전에 바다에서 먼저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생선이죠. 오늘의 주인공 학꽁치입니다. 이 생선이 학꽁치라고 불리는 이유는 꽁치와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주둥이가 학의 부리처럼 생겨서예요. 하지만 해양수산부나 어류학자들이 부르는 진짜 공식 명칭은 학공치입니다. 꽁치와 공치, 이름의 차이가 있듯이 전혀 다른 과에 속한 물고기거든요. 꽁치는 비린내가 있는 붉은살 계열의 등푸른 생선이지만 학꽁치는 보거처럼 투명하고 맑은 흰살 생선으로 생김새만 비슷할 뿐 남남인 생선입니다. 일식에서는 학꽁치, 학공치보다는 사요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발음이 참 예쁘죠? 실제로 사요리는 일본에서 여자아이 이름으로도 꽤 쓰이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일본어로 학꽁치를 뜻하는 생선 이름 한자로는 치머 역시 발음이 똑같은 사요리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어감이 예뻐서 사요리라고 이름을 지었을 텐데 알고 보면 한국어로 예쁜 딸을 계속 학꽁치야 학꽁치야 하고 부르는 셈이 된 거죠. 뭐 여담이지만 유명한 NBA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코비도 부모님이 고베 와규에서 따와서 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애들은 무슨 죄일까요? 학꽁치는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100% 자연산 어종입니다. 겨울철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 남부를 비롯해 일본 전역의 연안에서 그 은빛 자태를 드러내죠. 무엇보다 이 생선은 미식에서의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획 후 하루 이틀만 지나도 특유의 은은한 향이 짙은 비린내로 변해버리거든요. 참치처럼 느긋하게 숙성할 수 없고 냉동하게 되면 고유의 투명함을 잃고 살이 뿌옇게 탁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스시장인이 도마 위에 학꽁치를 올린다는 건 그날 아침 수산시장을 직접 누비며 가장 신선한 녀석을 골라내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했다는 증명입니다. 늦가을에 시작된 학꽁치 제철은 산란기를 앞둔 3월과 4월의 절정에 달합니다. 산란에 쓸 에너지를 몸 안에 가득 비축하면서 1년 중 가장 우아하고 깨끗한 단맛을 품게 되죠. 저 역시 이 찰나의 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 새벽 4시 수산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손질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부탁드릴게요. 학꽁치는 시작부터 일반 생선과 다르게 손질합니다. 보통 생선은 비늘부터 치는데 얘는 지느러미를 먼저 뽑아야 해요. 이게 연골처럼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딱 소리가 나는데 이걸 핀셋으로 잡아서 뽑습니다. 나중에 껍질 제거할 때 지느러미가 남아있으면 방해가 되거든요. 투명하면서 딱딱합니다. 잡아 뽑았는데 안 딸려 나오면 안 뽑힌 거니까 안쪽까지 핀셋을 넣어서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비늘을 제거해 주는데요. 생각보다 잔비늘이 많습니다. 비늘이 워낙 작고 촘촘해서 힘주면 살이 다치니 살살 긁어내주세요. 세척하고 나면 이 은빛이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이제 지느러미 바로 뒤쪽을 기준으로 머리를 잘라줄 건데요. 그런데 아가미 뚜껑 안을 열어보면 가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아감벌레라는 기생충이죠. 아가미 안에 딱 붙어서 살고 있는데 쥐며느리처럼 생겨서 처음 보면 기겁을 합니다. 하지만 독도 없고 새우, 게와 같은 갑각류에 속하다 보니 일부 요리사나 낚시꾼들은 이걸 버리지 않고 굽거나 튀겨 먹기도 해요. 맛이 진짜 작은 새우를 구운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도 전 그냥 새우를 먹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갈라볼게요. 항문에서부터 칼을 밀어넣고 쭉 엽니다. 그런데 겉모습과 다르게 뱃속이 아주 시커멓네요. 일본어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뜻하는 하라구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바로 그 하라구로이의 완벽한 실사판입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다르게 속이 새까맣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꽁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존의 결과입니다. 학꽁치는 바다 표층이 아주 얕은 곳에서 발광 플랑크톤 같은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살이 워낙 얇고 투명하다 보니 삼킨 먹이의 빛이 몸 밖으로 뚫고 나와버리게 되죠.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혼자 빛을 내면 포식자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먹이의 빛을 차단하는 완벽한 암막 커튼을 스스로 뱃속에 진화시킨 거죠. 살아남기 위한 눈물겨운 선택이었는데 오명까지 뒤집어 쓴 거네요. 요리하는 입장에서 이 검은 복막은 골칫덩어리입니다. 복막에서 강한 비린내가 나기 때문인데요. 살에 남아있으면 학꽁치 특유의 섬세한 단맛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칫솔이나 칼끝으로 꼼꼼하게 긁어내야 해요. 검은 속내를 벗겨냈네요. 조금 남아있는 것은 나중에 손질하면서 또 걷어내주시면 됩니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학꽁치는 수분을 빨리 빨아들여서 손질하기 전에 수분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꽁치는 굉장히 섬세한 생선입니다. 아마도 이 녀석이 MBTI를 한다면 INFJ 정도 될 것 같네요. 이제 포를 뜨겠습니다. 칼로 한 번에 반으로 갈라주고
뼈를 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중골뼈를 빼냅니다. 이젠 갈빗대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학꽁치는 갈빗대가 길어요.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갈빗대 정리하면서 아까 전에 잘 안 닦인 검은색 복막도 제거가 되죠. 삐져나온 지느러미도 다듬어주고 나면 이제 핀셋 작업을 할 겁니다. 가시를 뽑는데 그냥 뽑으면 살이 다 뜯겨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세요. 핀셋 끝으로 길을 먼저 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를 뽑아주는 거예요. 가시 제거를 다 했으면 껍질을 제거할 겁니다. 껍질을 벗기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칼등으로 벗기는 방법이 수월합니다. 다음은 칼날로 살살 벗기는 방법입니다. 학꽁치도 시마아지처럼 겉표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예쁜데 칼날로 하면 이 질감이 좀 더 잘 살아나죠. 그리고 칼날을 안쪽으로 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힘을 좀 덜 들이고 할 수 있고 좁은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손질할 수가 있습니다. 둥근 젓가락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손으로 뜯기도 해요. 하지만 빛깔을 살리기 위해서는 칼날로 하는 것이 가장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표면의 수분과 잡내를 끌어내기 위해 소금 작업을 해줍니다. 쟁반에 소금 먼저 깔고 필렛 올리고 위에 또 소금 뿌려요. 시간은 1분 정도만 해줍니다. 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살이 연하고 얇아서 짧은 시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보울에 물이랑 사케를 섞은 곳에 필렛을 넣어서 씻어줄게요. 소금기를 빼주고 이 사케가 남아있는 잡내를 한 번 더 잡아줍니다. 학꽁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숙성을 합니다. 그냥 냉장고에 숙성하기도 하고 다시마, 식초로도 하게 되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해볼 거예요. 먼저 다시마로 숙성하는 곤부지매입니다. 다시마에 청주를 분무기로 살짝 뿌려서 겉에 흰색 가루를 살짝 제거해줍니다. 국물을 우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 흰색 가루가 학꽁치 본연의 단맛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학꽁치는 섬세한 INFJ라고 했잖아요. 조연이 너무 세면 안 되는 네타입니다. 학꽁치 필레 올리고 다시마 한 장 더 넣고 랩으로 감싸서 냉장고로 가져가 15분에서 20분 정도 숙성해줍니다. 취향에 따라서 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시마의 글루탐산이 학꽁치 살 표면에 스며들면서 감칠맛층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다시마 숙성이 끝난 모습을 볼까요? 짧은 시간 동안에서 엄청 진득한 느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감칠맛이 배어납니다. 이제 스지메라는 식초 숙성을 할 거예요. 쌀식초랑 현미식초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현미식초는 산미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 쌀식초의 둥글둥글한 산미에 현미식초의 톡 쏘는 산미를 살짝 더해주는 정도로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식초의 비율은 쌀식초 7에 현미식초 3으로 해요. 식초에는 30초 정도 살짝만 담급니다. 학꽁치는 에도마의 스시의 오리지널 네타입니다. 에도 시대부터 스시야에서 다뤄온 생선이죠. 이때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존을 위해서는 강한 식초에 오래 절여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강한 절임이 학꽁치의 섬세한 단맛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냉장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보존의 목적이 아닌 등푸른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맛을 정리하는 용도로 식초를 사용하게 된 거죠. 채반에 받쳐 식초물을 다 제거해줍니다. 신선한 학꽁치 사시미로 안 먹을 수 없겠죠? 물을 돌려깎기 한 뒤에 얇게 채 썰어서 돌돌 말아 접시에 담고 시소를 올려준 뒤에 학꽁치 머리도 올려서 플레이팅을 해줍니다. 다시마로 숙성한 학꽁치를 먹기 좋게 잘라서 올려줘요. 보통은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칼집을 내고 접어서 올립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올려볼까요? 8등분을 해서 하나씩 겹쳐서 물결을 만들어줍니다. 예쁘게 당겼죠? 학꽁치회는 처음엔 매끄럽게 혀에 닿다가 씹는 순간 최고급 보고회처럼 섬세하고 경쾌한 탄력이 밀고 들어옵니다. 몇 번 씹다 보면 학꽁치의 맑고 깨끗한 단맛 위로 다시마의 감칠맛이 더해져 맛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변하죠. 그리고 놀라운 건 삼킨 뒤의 여운이에요. 비린 느낌 하나 없이 우아한 단맛만 찰나의 흔적처럼 남았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미식가들이 왜 이를 가장 순수하고 우아한 봄의 맛이라고 극찬하는지 한 입만에 완벽히 증명되네요. 이제 스시를 만들어야죠. 다시마에 숙성시킨 학꽁치 필레를 먼저 정리할게요. 보시면 한쪽이 두툼하고 한쪽이 얇습니다. 그래서 두툼한 쪽을 칼로 살짝 반으로 벌려줘야 두께가 균일해져요.
칼을 넣으면 학꽁치는 살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칼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울퉁불퉁한 표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실패한 것과 잘된 것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칼집 넣고 수시지기 알맞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다음은 식초에 숙성한 것을 볼게요. 식초 때문에 살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툼한 것을 정리하고 수시용으로 잘라줍니다. 다음은 아무 처리도 안 하고 냉장고에서만 살짝 숙성해준 학꽁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리해주시면 돼요. 학꽁치 네타에는 여느 등푸른 생선들처럼 가로로 길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히카리모노 중에 시각적으로 가장 화려한 네타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가운데를 살짝 칼집 넣어주면 이렇게 살이 벌어지는데 이걸 이용해서 네타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칼집 하나로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학꽁치 스시에는 시소잎을 살짝 함께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시소잎도 썰어주는데 채를 썰지 않고 잎을 작게 잘라줍니다. 섬세한 생선이라서 많은 양이 들어가면 오히려 학꽁치의 맛이 죽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잘라서 넣는 것이 꿀팁이죠.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툭 찍어서 같은 양을 넣어 맛을 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시를 쥐어볼까요? 먼저 다시마 숙성한 네타입니다. 다시마의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소를 안 넣을게요. 와사비 살짝 발라서 네타에 올리면 곰부지미 학꽁치 스시 완성입니다. 학꽁치 살 속에 배어있던 다시마의 감칠맛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시미로 먹을 때와 다르게 샤리의 탄수화물 단맛과 결합하면서 한 점이 굉장히 묵직하고 꽉 찬 요리로 다가오네요. 다음은 식초로 숙성한 네타로 스시를 쥐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식초의 산미가 있어서 여기에도 시소는 넣지 않겠습니다. 스지메 학꽁치 스시 완성입니다. 초절임된 사요리 겉면의 산미가 샤리의 산미와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들어오자마자 침샘을 확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새콤함이 싹 거치는 순간 씹을수록 터져나오는 밥알 특유의 쌀 단맛과 학꽁치의 맑은 단맛이 밀고 올라오면서 풍성하고 경쾌한 맛을 보여주죠. 다음은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한 네타로 스시를 잡아볼게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시소를 넣어서 향을 더합니다. 솔직한 학꽁치 맛을 느낄 수 있는 스시죠. 밥알의 온기와 함께 학꽁치에 숨어있는 본연의 맛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옅은 여운만 남기고 입안에서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꽁치 스시를 드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마의 감칠맛이 있는 스시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라구로이라고 억울한 오명을 뒤집었었던 학꽁치, 이렇게 완벽하게 속을 다 비워내고 나면 우리에게 봄의 맛을 알려주는 완벽한 한 점의 스시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학꽁치의 미식 탐험 유익하고 즐거우셨나요?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는 생선들의 진짜 이야기처럼 스시 한 입도 여러분께 늘 깊이 있고 새로운 맛의 세계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 더 맛있고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